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탄입니다. 우리 오늘 지향 수석님하고 우리 독일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지난번에 네. 독일 교육에서 어떤 이야기로 끝을 맺었죠? 독일 교육이 절대 평가를 하는데도 네. 질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 공포 곡선이 나온다. 네, 그걸 고등학교로 얘기를 했는데 네. 초등학교도 똑같아요. 초등학교 경우에는 네. 거기 어머. 이제 4학년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5, 6학년 과정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갈라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4학년 때 그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갈 때 이미 인문계 과정, 실업계 과정, 직업계 과정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보내거든요. 와, 엄청 그래서- 빨리 결정하네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걸 나누는데 한 30% 정도가 인문계 코스로 가요. 우리로 치면 인문계 고등학교 갈 학생들. 그다음에 30% 이상은 실업계 쪽으로 아. 가고요. 기초 연산이 잘 안 된다든가 하는 아이들은 기초 직업 계열로 아예 가버려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분류해서 5학년으로 올려보내는데 독일 국민이 8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근데 그 결정하는 게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결정하는 거겠죠? 담임 선생님이 결정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저도 하나 착각한 게 있었는데 4학년 1년만 담임하는 줄 알았었는데 네. 가서 봤더니 대체적인 경우는 1학년 때 담임을 하면 4학년 때까지 한 사람이 담임을 하더라고요. 그 20여 명의 학생들을 4년 동안 관찰한 결과로 인문계와 직업계와 실업계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학교를 가서 또 그 안에서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약간 바꾸고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의 성향과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또 본인이 선택하면 되겠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선택하지 않아도 인문계로 간 아이들 중에 1년에 약 10% 정도는 유급을 당해서 실업계로 가야만 해요. 그러면 인문계를 간 학생들만 네. 나중에 대학을 가는 거예요? 대학도 주로 인문계 학생들이 가지만 네. 실업계 학생들이나 직업군에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학 진학의 기회는 동등하게 부여되고 있어서 네. 그것에 불만인 사람들이 첫째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사교육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교육이 네.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학원이 없다는 뜻이고요. 네. 승마를 배운다든가 외국어를 별도로 개별적으로 배운다든가 이런 사교육은 있어요. 근데 뭐 수학을 위한, 과학을 위한 이런 우리나라의 학원 같은 형태의 시간을 야간에 정해놓고 하는 사교육은 없죠. 거기 고등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진짠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즐기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안 즐기잖아요. 공부만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어때요?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네.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느끼는 너희 대학 가면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얘기를 네. 그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대학생처럼 노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 저희는 참았다가 대학 가서 놀아야 된다 그러는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놀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공부가 축제 같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 파티 같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실은 부러웠었어요. 뭐 그 정도는 문화적 차이니까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독일 같은 경우에 우리와 차이점을 보자면 16살 때 생일을 성대하게 해줘요. 우리 돌잔치처럼 16번째 생일 잔치를 특별히 우리나라 돌잔치처럼 해주는 이유는 16살 이후로는 남자친구를 마음대로 사귀거나 여자친구를 마음대로 사귀는 게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허락 없이 집에 친구를 데려올 수 있고 자고 가도 되고 그게 16살이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중고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생보다 더 자유롭게 그렇죠. 그런 사는 문화 속에서 거네요. 살고 있는 거죠. 아마 대체로 미국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뭐 네. 미국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죠. 그러니까 독일이 네. 이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 축구 잘한다고 저는 들었지만 철학, 음악 굉장히 많이 발달됐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공부하고 자유롭게 살아서 깊게 공부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느낀 건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느꼈어요. 과학하는 사람들은 정말 과학을 막 즐기면서 하고 있고 네. 대학에서도 미술하는 사람들은 미술로, 문학하는 사람들은 문학으로. 제가 친구 모임에서 전기 작가를 하나를 만났는데 자서전? 네. 전기. 그 사람이 하는 작업
작업을 보고 예. 너무 놀란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세종대왕에 대한 전기문을 쓴다라고 예. 하면 세종대왕이 태어나서 죽을 날까지의 예를 들어 60년이라면 예. 60년 동안에 365일을 60개의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365일 동안에 했던 일들을 일일이 채우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하려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짜들을 채워서 전기문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작업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던 1863년 7월 11일의 일을 알아냈다고 이런 식 그거 하나 알아낸 게 한 달 동안은 즐겁게 해주는 어떤 요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는구나. 어머, 진짜 공부하는 재미네요. 네. 내가 탐구하고 싶은 부분을 찾고 그걸 연구하고 알아냈을 때 기쁘고 그냥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런 힘이 또 생긴 걸겠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탐구하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이렇게 학문적 분야나 이런 것들이 네. 조금 더 허용적이거나 네. 자유로운 느낌은 있어요. 아까 일제식으로 가르친다고 했는데도 네. 본인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또 가진다는 것도 좀 놀라워요. 일제식이라고 하면 왠지 학생들은 주는 거 받고 이럴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힘을 길렀네요. 뭐 일제식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는데 네. 교육 원리 책에 보면 일제식이 휴육이 그러니까 제일 높다고 맞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네. 공부해보고 싶다. 네. 또 이 일제학습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즐기면서 뭐 사교육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또 절대평가하고 공부가 좀 즐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하면 한 대로 나오잖아요, 절대평가는. 근데 상대평가라면 잘해도 내 옆에 사람이 너무 잘하면 99점 받고도 우는 게 상대평가잖아요. 전에 한 얘기와 이제 네. 이렇게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이 어떤 걸 못한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체로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에게 맞는 직업이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 못한다고 별로 본인이나 부모나 신경을 쓰지 않아요. 모든 다양성을 다 인정해주네요. 우리는 좀 안 나오면 92점 받고도 슬퍼하고 너무 잘한 건데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네.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 했어도 네. 막상 직업을 선택해서 가졌을 때에는 대졸자와 생활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대학에 가거나 안 가거나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월급이 우리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월급에서 좀 비슷하니까 괜찮네요. 그렇죠. 우리는 네. 교육과 직업의 선호도 뭐 이런 거를 다 구별해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럽 전체가 대부분 그럴 텐데 직업군별 소득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부와 대학 교수의 급여조차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것을 찾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못 찾아도 괜찮아요. 못 찾아도 괜찮아. 우리는 16살, 17살에 정말 공부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대학에 진학하면 만 18세나 19세가 됐을 때 네. 아이들이 다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6살 때부터 독립적인 생활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했으니까.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하면서는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된다. 생활도.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돈 어떻게 벌어요? 그 대학생들이나 18살, 19살. 우리를 치면 아르바이트로 벌어서 파트타임으로 해서 일을 하는데 일부러 그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우리를 치면 부산에 있는 아이들은 서울대로 진학을 하고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부산대로 진학을 해요. 그래야 부모로부터 떨어지기 독립도 하고 때문에 네. 안목도 넓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독일의 4년제 대학이 네. 약 100여 개가 있는데 네. 자기 동네에 있는 대학 다니는 아이들은 약간 바보 같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전부 다른 동네 대학을 가요. 일부러. 우리랑 완전 다르네요. 우리는 웬만하면 집 주변에서 다녔으면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아이가 더 큰 아이가 될 수 있네요. 딴 데 가서 이렇게 살아보고 네. 고생스럽긴 하지만 고생이 아니네요. 그 관점으로는 또 고생이라고 하지만 그건 고생이 아니고 독립이고 새로운 신세계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얻는 거네요. 이미 독립된 세대로 살게 되는 거죠. 대학 때부터. 와, 독일에서 이렇게 그럼 박사나 뭐 석사를 가는 학생들도 정말 공부가 좋아서 국가에서 다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지원된다기보다는 독일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까지
마찬가지 대학은 물론이고 네. 원래 학비가 없어요. 잠시 네. 그 2007년, 8년 그때 학비를 내자라고 논의를 해서 몇몇 주에서 학비를 받아봤는데 결국 반발이 심해서 다시 폐지되고 지금도 학비는 받지 않아요. 그럼 저도 가서 들어갈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나요? 독일 기준으로 보자면 네. 독일에 차별금지법이 있으니까 네. 독일 국경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절대 차별하지 않죠. 와, 그럼 어떻게 하면 대학이나 대학원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정문을 찾으면 되고요. 네. 아, 첫 번째 문 찾으면 된다. 문이 그다음에 없으면 그냥 네. 옆으로 들어가도 되기는 해요. 영어를 네. 잘해야 되나요? 독일어를 아, 잘해야 되나요? 독일어는 두 개 다 가능해요. 영어만 해도 되고 영어만 해도. 독일어만 해도 되고 두 개 다 해도 되고. 와, 독일어, 영어도 다 못해갖고 못 가겠네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수준의 영어라면 네. 뭐 대체로 다 가능할 거예요.